아직도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당신의 꿈에 또 하나의 엔진을 달아줄 해외 주식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애플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플리 시청자 여러분, 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매킨토시 출시 이후에 애플 역사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애플의 이사회가 잡스를 해고한 사건인데요. 잡스가 직접 영입했던 존 스컬리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1985년 매킨토시 오피스 도입과 관련해서 당시 CEO였던 존 스컬리와 잡스 사이에 의견 대립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잡스가 준비했던 리사, 애플3 맥 오피스가 계속 실패하면서 회사 내에서 잡스의 입지는 매우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잡스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애플의 창업자들이 모두 애플을 떠난 거네요? 이후에 애플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그동안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매킨토시의 문제점들은 해결되었고요. 문제점들이 해결되면서 매킨토시의 판매량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잡스가 떠난 이후에 애플에서 시작했던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콘솔 게임, 그리고 의류 사업과 같은 것들이 모두 실패하면서 애플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애플에서 의류 사업을 시도했다니 신기하네요. 잡스가 퇴사한 이후에 애플은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그럼 잡스는 어떻게 됐나요? 열정 가득한 잡스의 성격상 놀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잡스는 애플을 떠난 이후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PC 사업을 계속했는데요. 다만 잡스의 명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잡스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죠. 픽사를 인수한 겁니다. 잡스와 픽사라, 좀 의외의 조합인데요. 어떤 이유로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한 거죠?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잡스가 꼭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컴퓨터 그래픽에 특화된 컴퓨터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 픽사는 회사가 아니라 부서였고요. 혹시 루카스 필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필름이면 영화 회사일 것 같은데 루카스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루카스는 스타워즈를 제작한 감독인데요. 픽사가 루카스 필름의 컴퓨터 그래픽 사업부였습니다. 그런데 루카스는 당시 개인적인 이유인데요. 이혼 위자료로 돈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픽사가 매물로 나오게 된 거죠. 많은 기업들이 눈독 들였지만 잡스가 $10,000,000에 인수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픽사는 장편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을 지원해 달라는 게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 꿈 왠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잡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픽사의 인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픽사의 운영에 투자했고요. 드디어 그 투자는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토이스토리입니다. 1995년 11월 토이스토리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픽사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토이스토리 정말 잘 됐잖아요. 그럼 잡스는 엄청난 부자가 됐겠네요? 네, 그렇죠. 잡스는 픽사 지분의 80%를 보유했었는데요. 그게 단숨에 $10억 넘게 되면서 애플 상장 때보다도 5배 정도 더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와, 잡스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됐을 텐데 왜 다시 애플에 돌아간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애플에 다시 복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애플이 잡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킨토시 성공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애플은 다시 잡스에게 손을 내밀었고 1997년 드디어 잡스가 남다른 각오로 연봉 단 $1에 애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잡스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아는 그 제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세미 씨는 어린 시절에 음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는 테이프나 CD를 사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MP3 플레이어 사용했어요. 네,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파일 공유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노래를 플레이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가 유행하는데요. 당시 MP3 플레이어 시장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세계 1위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 MP3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혹시 그 당시 MP3 플레이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많았죠. 일단은 용량이 너무 적어서 30곡도 저장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배터리도 너무 빨리 방전이 되고 조작법도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사실 고작 한 10곡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그래서 바로 이런 모든 불편함을 한 번에 바꾼 혁신적인 제품 애플의 아이팟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000곡이 넘는 파일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메모리, 그리고 이 모든 음악이 재생 가능한 배터리 용량, 그 1000곡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트래킹 기능까지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한 거죠. 당시에 MP3 플레이어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느꼈거든요. 그때 아이팟 정말 인기가 많았죠. 맞아요. 바로 그 아이팟이 2005년 한 해만 2천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요. 그러면서 애플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장점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당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했었잖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방관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애플은 아이튠즈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음원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시 우리나라도 저작권 문제에 그렇게 민감했던 시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파일 공유 사이트를 거리낌 없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료로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합법적으로 음원을 판매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음반사와 아티스트들을 설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당시 음반사들은 앨범 단위로 판매를 했었다 보니까 곡 단위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새로운 시도와 한 곡당 0.99달러라는 가격 정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앨범보다는 곡 단위로 판매를 하는 게 더 대중화된 것 같은데요. 곡 단위로 판매하겠다는 애플의 시도가 음악업계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시작 이후 6일 만에 100만 곡, 3년 뒤인 2006년 2월에 10억 번째 곡을 판매하게 됩니다. 아이튠즈가 음악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거죠. 이렇게 아이팟과 아이튠즈는 애플의 혁신성을 상징하는 대표 제품이 됩니다. 제가 그 혁신적인 아이팟은 못 썼지만 그 이후에 나온 애플의 제품은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혁신의 연속이었잖아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이팟이 애플의 대표 제품이었던 시절, 사람들은 전화를 걸기 위한 휴대전화, 그리고 음악을 듣기 위한 MP3 플레이어, 또 영상을 보기 위한 PMP까지 이걸 다 따로 가지고 다녔어야 했는데요. 당시에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PC를 사용해야 했죠.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이 되지만요. 그렇죠. 사실 초창기 일부 휴대전화에는 MP3 플레이어 기능이 있긴 했었지만 용량 문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데이터 요금이 비싼 시기다 보니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연결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당시에도 아이팟의 가장 큰 경쟁자가 휴대전화가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2007년 1월 MP3 플레이어, 휴대전화, PMP 카메라를 모두 합친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그 당시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은 지금 봐도 가슴이 좀 뭉클해질 정도인데요. 아이폰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신기했었는데 지금이 2022년이니까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아이폰 3GS가 전 세계에 팔리고 있을 때도 기존 휴대폰 업체들은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휴대폰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노키아, 에릭슨, 모토로라 등은 15년이 지난 지금 휴대폰 시장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게 됐죠. 세미가 좋아하는 애플이라는 회사의 역사를 두 번에 걸쳐 에피소드 위주로 짚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한 회사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을 줄 몰랐는데요. 혁신하면 애플, 애플하면 혁신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애플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카이, 다음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해외 주식 플레이리스트 해플리에서 만나요. 안녕!